말 많고 탈 많았던 2019년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는 소신으로 주목받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스타들의 인기 비결을 알아봅니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한국 땅을 먼저 밟은 선교사, 칼 귀칠라프의 선교를 되새기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특별히 올해는 자선냄비 모금의 목표액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자선냄비 모금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9년 올해는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평화와 화해의 실현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는데요. 대형교회의 세습과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인 행보 등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올 한 해 기독교계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는 올 한 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선조들의 신앙 계승과 한국교회의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3.1운동과 한반도 평화,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세미나를 비롯해 전시, 종교단체 연합행사, 기념예배 등이 진행됐습니다. 반면 교계 안팎으로 비난과 우려의 중심에 섰던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교단총회가 사실상 세습을 허용하는 수습안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공도로 점용 논란에 휩싸이며 소송 공방을 벌인 사랑의 교회 역시 대법원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 취소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원상복구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 목회자의 정치적인 행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사안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인들을 선동해 정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운동도 진행 중입니다.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타고난 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학습한 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인권위법에 대해 집회를 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터키 김진욱 선교사 순교, 이희호 여사 영명과 같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사회의 비난을 피해갈 수 없었던 올 한 해, 진지한 반성과 함께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으로 사는 연예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요즘 시대엔 더 그렇죠. 크리스천의 경우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보니 더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는 스타들의 행보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이들의 인기 비결은 무엇인지 김민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미국 유명 래퍼 카니에 웨스트의 가스펠 힙합 앨범이 미국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앨범 지저스 이즈 킹은 종교음악 분야에선 이례적으로 한 주 동안 26만 장 이상이 팔리는 기록을 세웠고 빌보드 차트 1위에도 올랐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드러낸 예술인들과 그들의 음악이 대중에게 호응을 얻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실력과 그들이 전하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대중의 반응을 이끌어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혹도 많고 어려운 곳이잖아요. 자신의 어떤 신앙들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은 신앙이니까 비신앙이니건 공감을 주고 또 격려를 또 받고 또 칭찬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중들의 어떤 반응들이 또 함께 겹쳐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국내에서도 가수 소양이나 래퍼 BY처럼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며 활동하면서 대중에게 사랑을 받는 예술인이 있습니다. 특히 BY는 가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 예수님과 힙합 정신을 표현하는 스웨거를 합친 지저 스웨거란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도 잘 썼고 랩도 되게 잘해갖고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자기만의 믿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멋있어 보여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예술인들이 신앙을 콘텐츠에 담아 표현하는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신앙 고백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책임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거든요. 삶으로 감동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에 이율배반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넌 크리스찬에 감동 주는 바이블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기독교 문화예술 확장을 위해서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 형태로 기독교 가치를 담으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흔히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라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선교사를 떠올리실 텐데요. 한국 땅을 최초로 밟은 선교사는 따로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칼 귀칠라프 선교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187년 전 한국을 찾은 귀칠라프의 선교를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최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귀칠라프는 1832년 7월 25일 대천 앞바다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53년 앞선 것입니다. 그는 약 20일 동안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감자 파종법을 전하는 등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귀칠라프 연구회는 충남 보령시 원산도에 선교 원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187주년에 우리 그야말로 선교 원년의 기념비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감기가 무량합니다. 기념비 뒷면에는 귀칠라프가 일기에 남긴 기도문이 새겨졌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조선 백성을 안타까워했던 귀칠라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귀칠라프 선교사의 행적에 대해서는 원산도와 고대도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귀칠라프 연구회는 린제이 항해 보고서를 근거로 귀칠라프의 정박지가 원산도임을 주장하면서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선교 자체와 그가 전한 복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대도라고 하는 측면이나 원산도라는 측면에서의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아님에도 그 선교 자체가 중요한데 또 이분의 그러한 남겨진 그런 흔적을 우리가 좀 더 발굴을 하고 객관화해서 좀 더 알리고자 합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KC대학교 전 총장 임성택 목사는 귀칠라프가 예수님께 빚진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후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귀칠라프와 같은 선교사들을 기억하며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구티비 뉴스 최로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거리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구세군 자선냄비.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자선냄비 모금의 목표액을 따로 설정하지 않아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금에 참여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어 거리에 나와 종소리를 울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이 주요 지하철역과 광장, 백화점 입구 등 전국 353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모금 방식은 예년과 달리 좀 더 똑똑해졌습니다. 구세군은 네이버페이 등을 이용한 모바일 기부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쉽고 빠르게 어디서나 자선냄비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서울 광화문, 명동 등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0여 곳에 스마트 자선냄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 체크카드를 스마트 자선냄비에 터치하면 1,000원이 기부됩니다. 현금이 없어도 누구나 손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선냄비 목표 모금액이 따로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달라진 부분입니다. 목표 모금액을 설정하는 대신 100원짜리, 1,000원짜리 한 장도 귀하게 생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구세군은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모바일 모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제로페이 등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마련해서 좀 더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세군은 12월 31일까지 집중 모금 기간을 가집니다.
모인 기부금은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 위기 구호 등 구세군 7대 사업에 따라 지역사회와 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어린이의 소중함을 외치는 해시태그 히어라이엠 사진전이 지난 6일 막을 내렸습니다. 해시태그 히어라이엠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 헤이븐이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어린이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한 사진 전시회입니다. 행사장에선 배우 박은혜, 정준호, 전 배구 선수 김효환, 가수 박상민 등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가 함께 찍은 사진 18점이 전시됐습니다. 사진전에 참여한 스타들과 장애 어린이 가족들은 사진전과 같은 인식 개선 활동으로 모든 장애 어린이들이 똑같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이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이제 다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진전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고 아이들이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엔젤스 헤이븐 김동현 이사장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자 소중한 존재라며 장애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림교회가 동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몽골의 광림 어르비트 미션 센터를 완공하고 입당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림 어르비트 미션 센터는 광림교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 세운 두 번째 미션 센터인데요. 대지 면적 1000평에 연건평 300평, 지상 3층의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센터는 교육실과 식당,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으로 구성돼 예배 처소뿐 아니라 현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입당 예배에서 광림 어르비트 선교센터가 복음과 문화로 울란바토르를 변화시키는 소망의 터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가 미랄복지재단의 국내 장애아동 결연 캠페인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치료를 중단한 국내 저소득 장애아동들과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윤상현 메이비 부부는 재능 기부로 촬영한 캠페인 영상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마저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결연 후원으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12월부터 시작된 바라보다 이어지다 함께하다 캠페인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소소한 영상도 좋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평화통일연대, 예수전도단 등 여러 단체가 연합해 복음 통일을 염원하는 선교대회를 내달 개최합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에서 진행됐던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진은희 기자와 하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과 북한 선교를 위한 교류회장 2020 통일코리아 선교대회가 새해 1월 29일부터 2월 1일까지 3박 4일간 서울 광진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70년 전쟁을 넘어 통일코리아로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통일을 준비하고 북한 선교에 협력하려고 기존 통일비전 캠프를 선교대회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위해 부흥한국과 학생신앙운동, 평화한국 등 통일을 꿈꾸는 여러 기독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대회에는 대북지원, 탈북청소년사역, 탈북민교회, 대학 내 북한선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며 참석자들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시간도 마련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대회가 통일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네트워크 플랫폼으로서 세워지고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통일과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교회의 재정을 성경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영동교회는 헌금을 걷는 것보다 사용하는 데 더욱 주의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무엇보다 교인들이 교회가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게 함으로써 헌금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선교나 구제에 사용하는 외부 지출 비중을 절반 수준을 유지하되 외부 심의위원회를 두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정현구 담임 목사는 헌금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정신을 강조한다며 헌금의 주인은 하나님이란 걸 교인들 스스로 깨닫게 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서울교회는 한목적성과 형평성, 객관성, 환경 적응성을 원칙으로 세우고 재정을 운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편 한복협은 이날 탈북 성도와 외국인 노동자, 노숙인 등 총 47명을 초청해 후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신촌성결교회 등 10개 교회가 동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좌장을 맡은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 목사는 지난 5년간의 기념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라며 위원회가 대표성을 인정받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공헌 활동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100년 동안 3.1운동에 대해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각 분야를 하나로 종합해 묶어낸 자료집은 없었다며 위원회가 공동자료집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3.1운동의 다 함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는 데 동의하고 아시아 청년 평화대회, 청소년 역사 투어 등을 새해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시아판 쿨러닝을 꿈꾸는 동계올림픽 꿈나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나섰습니다. 국제스포츠인 선교회는 9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동계 꿈나무 선수 육성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태국과 필리핀, 네팔에서 6명의 청소년을 초청해 루지 선수로 육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5회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에 정식 참가시킬 계획입니다. 방한한 선수들은 12일부터 20일까지 한국 국가대표 상비군과 합동훈련 후 21일 선수권 대회에 진출합니다. 루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본대회 전 이벤트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가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선교회가 12월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엔 강추위 속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를 더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순복음 산마교회 이일성 목사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남선교회 이찬목 회장은 이달의 우수봉사실과 우수봉사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박은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의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500억 달러, 약 58조 7천억 원가량 구매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등을 강화하는 대가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지 21개월 만에 휴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탄소 중립이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석탄 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며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성장률이 높고 평균 연봉이 많은 이른바 뜨는 직업 순위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전문가를 지칭하는 AI 스페셜리스트는 최근 4년간 고용 증가율이 연평균 74%에 달했습니다. AI 스페셜리스트의 평균 연봉은 14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는 1억 7,400만 원에 이릅니다.
호주 동남부 지역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세계 3대 미향인 시드니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산불은 인근 5개 산불이 합쳐진 초대형 규모로 30만 헥타르에 걸쳐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산불 연기로 인한 연무 때문에 시드니의 공기질 지수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